비운동성 증상이 심화돼서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서동이나 떨림이 생기면은 그건 이미 파킨슨이 시작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.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니까 이 순간 알아챈다기보다는 비운동성 증상이 생겼다 해도 이게 애매하니까 그렇게 놔뒀다가 결국 운동성 증상이 생기는 순간 이미 불이 켜진 거라고요. 비운동성 증상이 시작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운동성 증상이 본격화되는 그 중간 상태, 그때 좀 더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,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의 전조 증상은 비운동성 증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변비, 피로감, 수면장애,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 파킨슨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. 내가 그것만 가지고는 파킨슨을 특정해서 대응한다는 게 어렵죠. 비운동성 증상이 심화돼서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서동이나 떨림이 생기면은 그건 이미 파킨슨이 시작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.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니까 이 순간 알아챈다기보다는 비운동성 증상이 생겼다 해도 이게 애매하니까 그렇게 놔뒀다가 결국 운동성 증상이 생기는 순간 이미 불이 켜진 거라고요. 비운동성 증상이 시작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운동성 증상이 본격화되는 그 중간 상태, 그때 좀 더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,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제 운동성 증상이 서동과 떨림, 경직인데 보통 이제 본인은 모르고 주변에서 먼저 왜 그래 하고 이제 얘기를 먼저 걸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 전 단계에서 보통 이제 운동성 증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, 서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뭐 1년에 한두 번. 근데 1년에 한두 번도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이한 거거든요. 내가 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걷다가 넘어지는 거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미세하게 서동이 있는데 그게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 환경의 어떤 요소들과 맞물려서 그 순간 균형을 잃는 거죠. 그래서 기립을 유지하고 보행을 유지하는 것이 미세하게 그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최악의 조건이 합쳐졌을 때 넘어지거든요. 내가 이런 넘어지는 것이 전에 없던 것이 생긴다면 이게 미세하게 내가 다리 쪽의 서동이나 밸런스를 잃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,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일반적으로 흔한 경우는 오십견을 호소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경직과 관계된 건데, 길게는 한 3, 4년 전, 짧게는 한 뭐 1년 전, 6개월 전부터 해서 오십견,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들 때 아프다, 여기가 뻐근하다,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, 이거 가지고 파킨슨을 생각하기 어렵죠. 이렇게 병원 가더라도 병원에서도 파킨슨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실제 이 파킨슨이 경직이 올 때는 이 어깨부터 옵니다. 그래가지고 이 관절 주변으로 경직이 생기기 때문에 오십견과 헷갈리기가 쉬워요. 그러면 일반적인 오십견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, 어깨 쪽의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부터 해서 이 어깨와 팔, 이 상체, 등까지 미세하게 이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세가 이렇게 틀어집니다. 어떤 분들은 이 안 좋은 쪽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처지기도 해요. 이럴 때는 파킨슨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서 유력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떨림인데요. 떨림의 경우는 이 본격적인 떨림이 생기기 전에 뭔가 이렇게 경련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. 내가 이렇게 떨진 않는데 피부 근육이 움찔움찔한다고요. 피부 쪽에 가까이 있는 근육이, 그래서 경련이 느껴진다거나 입이나 턱이 떨리는 거, 그런 것들도 나타나기가 쉬워서, 또 한편으로는 속떨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. 주변에서 보기에는, 또 본인이 보기에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속으로 느낌으로만 떨리는 그런 속떨림이 있습니다. 전기가 통할 때 부르르 하듯이 그런 부르르 거리는 그런 식의 떨림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조금 더 파킨슨에 집중된 비운동성 증상이 있다면 첫 번째가 배뇨장애입니다. 수면 보는 게 힘들다라고 그걸 한 3, 4년 됐어요,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한의학적으로 하초가 약한 분들, 하초가 신기능이 약한 분들, 이런 분들은
다른 그 어떤 증상보다도 이 배뇨장애가 먼저 옵니다. 그래서 배뇨장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. 빈뇨,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, 그 다음에 급박뇨, 요일을 느끼면 못 참는 거, 세 번째가 이제 배뇨 곤란이 소변이 안 나오는 거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실금 이런 쪽도 같이 연결돼 있고,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도 없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. 그런데 방광 쪽에 뭐 검사를 해도 또는 방광 쪽에 약 이런 그 비뇨기과 약을 써도 잘 안 듣는다. 그러면 상당히 유력하게 자율신경계 문제로 인한 배뇨장애. 그러면 그런 주로 상당히 파킨슨 쪽에 우리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비운동성 증상으로서 파킨슨에 좀 더 특화된 것이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. 평상시에는 원래 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됐다.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, 가벼이 볼 게 아니거든요. 근데 파킨슨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잠기거나 목소리가 작아진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흔한 우리가 전조 증상인데, 그러니까 항상 파킨슨은 내가 약한 부위로 증상이 오거든요. 하초가 약한 분들은 배뇨장애, 목 쪽이 약한 분들은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잠기고 뭐 가래가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졌다, 잠겼다 이런 것도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유의하셔야 될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의학 쪽에서는 이렇게 정말 초기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. 초기일수록 이 병세를 꺾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정말 초기에 오신 분들은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파킨슨의 가능성이 높아졌네? 라고 일단 생각이 들면은 파킨슨의 전조 증상으로서의 비운동성 증상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초기에 파킨슨에 의한 그런 장애의 어떤 운동성이 떨어져 생긴 변비를 하더라도 그 변비는 좋아지게 할 수 있거든요. 물을 많이 마신달지 아니면 뭐 변비 쪽에 뭐 어떤 보조제를 드신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변비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고, 수면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비운동성 쪽에서 이런 파킨슨과 관련된 요소들을 배제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이죠.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파킨슨 증상이 생기더라도 이게 쉽게 안 나빠지고, 아무래도 이 병이 온 사람들 보면 운동 부족인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결국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반 운동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. 유산소 운동, 근력 운동,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스트레칭, 이런 제반 운동들을 많이 해줘서 내가 어깨가 오십견이 생겼는데 이걸 빨리 풀어야 돼라는 것은 이제 이 증상이 발현된 부위에 집중하는 건데, 이거는 어깨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잖아요. 뇌의 문제로 인해서 어깨에서 그 신호가 켜진 거기 때문에 뇌 전체를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. 뇌 전체를 좋게 하는 운동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비운동성 증상에 대한 우리가 한번 재검토,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, 그 다음에 운동을 좀 더 골고루 폭넓게 하는 거, 이 두 가지만 잘 해도 우리가 정말 극초기에 생긴 파킨슨이 아주 좋은 쪽으로, 또는 저는 꺾여서 그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